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수능 3등급이 연대 의대 합격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에서 뭐 불공정하니 불공정 논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던데, 불공정 논란을 누가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적이 좋은, 제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성적이 좋은 애들로 그냥 간다고 하면 별 흥미를 못 느꼈을 못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에 입학사정관제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어린 학생들의 어떤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보고, 물론 인성도 보고, 평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평가는 물론 교사들의 평가죠. 이걸 가지고 대학에 간다고 하는 면에서 정말로 큰 장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도 환자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의사가 제일 좋죠. 그 사람의 역량이 뭐가 됐든지는 뭐 이 기본적인 실력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환자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 아플 때 뭐 이런 플래시보 효과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약과 밀가루를 놓고, 밀가루 뭉쳐놓은 거랑 약을 놓고 친절한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놨더니 결국은 환자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는 이런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산 기간만 한 7년 되는데요. 항상 가보면 어느 나라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가보면 외교관들의 어떤 부정직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본 것도 있고, 또는 경험한 것도 있고, 또 그들이 일반 그 제외 국민들에 대해서 뭐 교포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 그 여행 온 또는 유학생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굳이 저렇게 요즘은 없어졌지만 외무고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꼭 합격해야 우수한 사람인 것이냐 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국가에 충성할 수 있고, 그 국가에 충성한다는 말은 곧 국민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판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검사들 역시 그 사람들에게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늘상 자기들의 이익이 먼저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더 좀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구나. 그 다음에 뭐 학업 역량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전공 적합성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뭐 평소에도 했었고, 제가 유학 갔을 때는 저도 학생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랬을 때부터 느꼈던 것들이 한국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고, 또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면서 조금 더 학생들의 그 역량, 그러니까 갖고 있는 어떤 태도나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매우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의대 가고 공부 잘하는 애가 뭐 서울대 가고 하는 것에 별 흥미가 없어요. 그거야 뭐 웬만하면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 얘가 뭐 정말 1.0이야. 뭐 1.0이고 내신도 1.0이고 수능도 뭐 올 100 다 나와. 예를 들면
그런 애가 뭐 서울대 의대 간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얘를 보내줬으니까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상담해서 또는 컨설팅을 해서 가는 거에도 물론 못 보내준다는 건 아니지만 별로 흥미가 없다는 거죠. 저의 관심사는 그래서 늘 우리 학생들의 어떤 발전 가능성 또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요번에 이제 수능 3등급 아이가 연대의대를 합격했는데 이것이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이제 언론의 기사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불공정한 건 아니죠. 냉정히 생각해 보면.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은 합리적인 생각에 가기도 전에 일단 감정을 갖고 이입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가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세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했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고 그 조건에 충족한 이 아이가 비록 수능 3등급이지만 뭐가 불공정하다는 거죠? 대학이 원하는 조건에 충족을 했기 때문에 합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공정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3등급이니까 얘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수능 최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분명히 얘기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매력이 수능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걸러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임의로 또는 자기적 만들어진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수능으로 선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지켜야 되는 의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까지 보고 있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저는 매우 좋아하고 또 비록 내가 지금 현재는 부족해도 우리 아이들이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나의 잠재적인 역량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그 잠재적인 역량을 어떻게 보일 거냐에 대해서 제가 늘상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약간의 요령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요령이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바꿔서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싸가지 없었어. 근데 분명히 여기 싸가지 있으라고 쓰라 그랬어.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냥 싸가지 있다고 써진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싸가지만큼은 가려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아이는 연대의대 합격한 수능으로는 3등급이었던 이 아이의 어쨌든 학점만을 놓고 본다면 국어 3등급 77점, 수학 가형 3등급 80점, 영어 2등급 83점, 물론 이게 가채점인 거예요. 한국사 5등급 23점, 화학 1, 화학 1 3등급 40점, 지구과학 1 2등급 39점. 그래서 이제 수능 평균이 3등급인데 이 아이는 이제 내신은 1.05, 그 다음에 학생부는 40장이었고 이 아이가 이제 그 SNS에서 올렸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아이가 이제 고려대도 원서를 넣었고 가톨릭 관동대도 원서를 넣었는데 당연히 두 개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니까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고려대나 가톨릭 관동대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는데 이제 고려대는 학생부 교과이거나 학생부 종합 두 개 다 4개 영역이 등급 합이 5 이내이기 때문에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이 아이는 한국사도 5등급이죠. 당연히 안 되죠. 또 3등급이니까 고려 4개 등급 합이 5이니까 어떤 거가 하나가 2등급이 되는 거고 나머지 3개가 1등급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관동대는 교과에서는 3개 영역이 각각 1등급을 꼭 맞아야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3개 영역이 등급이 합이 5 이내다 라고 하니까 하나가 2등급이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니까 당연히 이 학생은 고려대나 가톨릭 관동대는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인 거예요. 일반고에서 그 아이들은 그런 꿈을 꾸죠. 각자가. 어떤 아이는 정말 의사가 되려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죠? 왜냐면 일단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고에 정말로 평범한 일반고, 아니 평범보다 살짝 떨어진 일반고의 경우에 그 학교 전교 1등이 3등급이 안 되는 아이들, 3등급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있는 고등학교가 의외로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는 아마 이런 고등학교는 전국에 따지면 물론 이제 특성하고 빼고요. 특성하고 빼고 그러니까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300여 개 빼고 그러면 이제 일반고 한 1,500개 중에 1,500개 중에 아마 1,000개 이상은 1,500개 중에 1,000개 이상은 1,000개? 800개, 900개 정도는 전교 1등이어도 수능 3등급이 나오는 학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수능 3등급,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요. 지방 중소도시에 가면 대표님 우리 전교 1등인데 수능이 3등급뿐이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은 정말로 의사가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이 학생의 꿈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학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부가 40장이나 될 정도면 일단 기록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들었던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다 적어줬다는 얘기죠. 다 적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또 이 봉사 시간도 봉사도 뭐 한 장 반 이상 채웠을 거고 독서도 그 제목과 이거 따지면 독서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미채 선생님들도 분발해서 많이 기록해 줬을 것 같고요. 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이렇게 40장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살짝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면 500자씩 안 적어놓은, 그러니까 1학년 때 그렇게 기록물이 많았던 모양이죠. 왜냐면 지금은 올해부터는 500자씩을 다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세특사항의 과목별 선생님도 500자, 그 다음에 이제 창체 활동이나 그것도 500자, 진로 활동만 700자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행동 발달 및 특이사항도 500자인 거거든요. 예전에 1000자씩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꽉꽉꽉 채웠는데 40장이면 거의 뭐 믿기지 않는 이 학생부 40장은 조금 더 들춰겨 봐야 되는데 왜 40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됐다면 이 아이의 모든 과목별 선생님이 왜 우리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거 있죠? 그런 거에 개인별 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러니까 개특이라고 하는 일명
하는 것들 역시 꽉꽉꽉 채워서 써서 쓴 것 같습니다. 이래야 40장이 나옵니다. 그냥은 절대 안 나오는 페이지 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장점으로 기록했던 게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물론 그게 꿈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들어와서 뭐 전교 한 50등이나 30등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공부했는데 뭐 열심히 예습복습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전교 1등이 되었어. 나도 의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열심히 준비했는지도 모르죠. 또 이렇게 40장이 되려면 이 아이가 굉장히 밝은 아이이거나, 물론 이 아이가 지금 SNS로 이렇게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유추해봐도 그렇지만 40장이 되려면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은 활동력이 있는 아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기쁜 나머지 어쨌든 이렇게 했던 거기 SNS에 올렸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향해서 도전해 가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아이라면 수능 1등급보다 저 같으면 이런 아이를 선발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제가 뭐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내신 성적보다 더 정확한 것이 선생님의 기록물이다. 선생님들의 기록물을 보면 이 아이의 역량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괴물이라고 했던 아이도 세특상의 기록물을 가지고 이 아이의 성적을 유추해 봤다면 그래도 1등급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아마 3, 4등급이라고 유추했을 거예요. 물론 그 아이는 실제로는 뭐 7, 8, 9등급이었죠. 국영수가.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적이. 물론 이런 아이, 지난번 괴물의 아이는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웬만한 자신의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 꿈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들, 이 아이가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아이가 성장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학교에서나 학부모들이 이 아이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이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안 움직인다면 정말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수능체조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면 학생부 교과만 준비하든지. 하지만 아이가 꿈이 있어. 그리고 그 꿈을 가보려고 하는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등급은 정말 9등급이어도 상관없고 7등급이어도 상관없고 5등급, 4등급, 3등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길은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꿈이 정확히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탐색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내는 그런 아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완전 딱인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꿈도 없고 나 이것도 해도 돼 저것도 해도 돼 이럴 경우라면 학생부 교과이거나 수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로 키워가자고 하는 것은 아이의 교육, 그러니까 이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그 교육 때문에 그런 거고, 대입만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꿈이 있다면 그 꿈에 대해서 누군가가 찍어 누르지 않는다면, 이게 학교의 교사가 됐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되었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불을 지펴줘야 되는 거고, 그것이 곧 내신 성적이라도 올릴 수 있는 이 아이 같은 이 학교, 아까 이 학교 내신 1.5등급이면서 수능은 3등급뿐이 안 나오는 학교가 정말로 전국에 많다 그랬죠. 전국에 일반고 중에 전국의 일반고가 1,500개 되는데
그 중에 900개 거의 1000개 정도가 이렇습니다. 아니 1000개 정도라고 무방하겠네요. 왜냐하면 서울대 가는 고등학교가 정시로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과고 특목고 포함해서 뭐 어쨌든 350개, 330개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학교들 한 900개, 그래 900개, 1000개 정도는 대부분이 전교 1등인데도 수능은 이렇게 3등급뿐이 안 나오는 학교가 많단 말이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한 30% 정도는 자녀가 이런 학교에 다닐 겁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왜냐면 아예 시골은 이런 방송 잘 안 들을지도 몰라서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내신을 올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쉽겠죠. 상대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계속 학원만 돌죠. 그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 학교 전교 1등이 제가 간 중소도시의 고등학교에 이제 교감 선생님을 만났더니 자기네 전교 1등이 수능 3등급이 나온다라고 했던 그 고등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네들 중에 학원 다니는 애들 손 들어봐 라고 하니까 1학년 아이들이요. 아마 한 40%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60%는 안 들었고요. 물론 반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대략 평균 40% 정도는 학원을 다닌다고 들었고 뭐 어떨 때는 50%도 있었습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내신을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전교 1등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도 다니면 그 중소도시입니다. 또 교육으로도 좀 나름대로 괜찮은 도시였고요. 그런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내신을 그렇게 못 따져. 한마디로 그렇다고 하면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든 아니면 학교 수업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학원 수업에 열심히 하고 학교는 놀러 오는 곳이 되었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전국에 4개 대학인가 5개 대학뿐이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물론 이제 의대나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도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명대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꿈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꿈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전제가 좀 전에. 꿈을 갖고 있다면 이 꿈을 도달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실제로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보통 그 꿈이 있다면 이 아이에게 뭐 대학의 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단한 꿈은 아니었지, 그러니까 무슨 직업에 대한 또 진로에 대한 꿈은 아니었을지언정 진학에 대한 꿈, 난 적어도 고려대는 갈 거야, 난 연대는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꿈이 있다면 그 꿈에 도전해 가려는데 이 아이가 꿈이 있다면서 아무런 것도 안 해. 예를 들어 그래 공부는 그렇다 치자고, 내신이야 그렇다 치자고, 근데 책도 안 읽어. 이게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꿈이 있다면 책을 읽어야죠. 꿈이 있다면 연구자료라도 찾아봐야죠. 하다못해 내가 요리사가 됐든 그래서 나중에 식용과를 갔든 뭔가 꿈이 있다면 뭔가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창제활동인 거고 그것이 수업 중에서 꿈이 있는데 퍼져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꿈이 없으니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동기부여가 먼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까지 동기부여가 안 된 애들, 그러니까 만약에 옆에 아이가 내 옆에 있다면 이 아이를 끌고 당장 무슨 바닷가를 가든 그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애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움직이게 하려면 뭐 산을 한번 올라갔다 오든 그런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요번에 이 아이 경우처럼 정말 꿈이 있다면 뭐든지 가능한 게 현재 이 대입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동기부여가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판검사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들 이익만을 위한 공부였다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애가 공부를 잘하거나 말거나. 오히려 그런 애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되는데 고객은, 그러니까 환자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지 생각만 한다면 그게 의사예요? 외무고시 봐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배운 사람이라면, 조금 더 배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어떤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돌봐주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고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사명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오로지 성적이니까 공부만 해라? 그렇게 공부해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쓰레기도 참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쓰레기를 줄여보자고 얘기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내는 책들이나 제가 나침반이나 톡톡 만드는 그 모든 내용에도 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공부 아니죠. 공부 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뭐 이게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아이가 수능이 1등급이 안 나왔으니까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아이도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공정했다. 이렇으면 안 뽑아야 되는 건데 뽑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놀라웠던 것은 아이가 갖고 있는 내신 성적보다 아이에게 기록되어 놓는 그 평가가 훨씬 더 가치가 있었고 이 아이를 평가하는데 훨씬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 책에다가 곳곳에다 넣어놨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첫째는 진로, 꿈, 아니면 정말 대학이라면 대학이라도 좋다. 그래야 뭐 어쨌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까지 정해지면 아니면 뭐 제가 뭐 최근은 아니지만 그 연대 고대회 응원가 같은 거 있어요. 전 지금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왜냐면 어렸을 때 왜 TV에 연고전이나 고연전 같은 거 막 축구 같은 거 하면 거의 뭐 국가대표나 청소년 대표들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꼭 TV 앞에서 그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그 연고전 고연전 뭐 자기들 뭐 하는 거 있죠. 게임 할 때. 그런 거 보면 뭐 지금도 그런 음악이 기억에 있어서 그런지 정말 그 가슴을 이렇게 불태워준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뭐 그런 거를 듣게 하든 뭔가 됐든 그 다음에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산을 가든 어쨌든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고 그 동기부여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동남아 여행이라도 갔다 오시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줘서 움직이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로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구체적으로 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에듀진이나 우리 나침판이나 톡톡에 정말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제 책 다른 거에도 마찬가지고요. 공부 방법을 모른다면 네, 엄마 잔소리 필요 없는 공신학습법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거기 공부 방법 나옵니다. 제가 쏘는 말들도 있지만 또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나는 내신 어떻게 올렸어요 또는 수능 어떻게 올렸어요 라는 것도 나옵니다.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정말로 공부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써놓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이제 올해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교 교사, 학생들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직도 이걸 모르는구나. 또는 제 댓글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학부모들이 이런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응용편을 현재 책을 다 썼고요. 다 썼는데 그것을 약간 보완하고 올해 또 11월 대통령 그러니까 이 교육부에서 이제 수능 확대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이제 그 부분까지 집어넣기 위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책을 뭐라고 하죠? 실전 응용편 학생부의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부회가 이제 전체적인 개념서라면 실제로 이제 실전 응용편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갈 때 정말로 거침없이 가라. 그리고 그 생각에 거침없이 그런데 거침없이 간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학은 공부하는 아이를 원하죠. 대학은 공부하는 곳인 거예요. 큰데 배울 학,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업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책을 읽을 때의 자세가 곧 성적을 올릴 때의 자세이죠. 책을 한 권 보더라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고, 인내가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연대 그 수능 3등급의 학생, 물론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수능 3등급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가채점이 그렇지만 연대 합격했다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게 평가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능이 3등급인데 당연하죠. 수능 3등급이라고 의대 공부 못하겠어요? 하다못해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아프리카 애들 와서 한국에 의대 와서 공부해서 의사 자격증 따고 지 나라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모든 아이들이 의대를 다 안 간다고 가정하자고요.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정말 삼성이나 대기업 같은 데만 들어가기,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 같은 데 연구직만 한다 그래서 다 거기에 가고, 그래서 의대가 인기가 없었다면 뭐 내신 3등급 아이들이 모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까처럼 내신 1등급이나 내신 3등급이나 4등급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쨌든 지원하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대학에서는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시켜서 또 시험을 따로 보는 거니까 수능 3등급의 아이가 내신 1등급이었지만 수능 3등급 애가 의사 자격증 떨어졌다면 그때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 리 없다. 그동안에 제가 아까 합리적인 사고라 그랬죠. 그동안에 이런 애를 많이 뽑아봤더니 이런 애가 오히려 수능으로 들어온 애들보다 훨씬 더 학점이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데이터가 그래요. 상위 15개 대학들의 데이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죠. 왜? 자기 꿈을 향해서 가는 아이들이 그러면 기본적인 태도는 돼 있죠. 수능으로 막 공부를 했어. 공부 끝나자마자 나 이제 놀아야 돼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아이가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